시작하도록 합니다. 해석 종이 펴놓고 30번 지문은 원래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번호 표시는 다 해놓고 들어갑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탔냐면은 동명사고, 리미테이션은 우리의 한계점이지요. 정보, 시간, cognitive capacity. cognitive는 인지, 이것은 인지, capacity는 능력, 인지 능력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리미테이션, 한계점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리미테이션, 한계점을 인식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인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as we lack, 우리가 렉은 부족하다 뜻입니다. 부족하다, 결핍되다 이런 뜻이고, 리소스 자원이 부족할 때, 컴퓨터라는 것은 계산하다 뜻입니다. 계산하다. 정답을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자원이 부족할 때, 정답지든 사람이든 재원이든 기계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는 자원이 부족해요. 할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We distribute the computation. 우리는 결국 이 계산을, 이 computation의 계산이죠. 계산을 어떻게 한다? distribute. 이것은 분배하다, 나누다. 내가 하다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한계점이 너무 많이 와. 자원도 너무 부족해.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한다? 우리 인구 전체에 걸쳐서 계산을 나눕니다. 분배합니다. 여기 첫 번째고 solve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 정답을 천천히 정답을 우리는 뭐다? 해결한다. 당장 내가 못하면 어떻게? 우리 그 다음 세대 generation by generation 세대를 걸쳐서 천천히 정답을 해결합니다. 할아버지가 해결한 못한 문제는 아버지가 세대가 하고 아버지가 못한 한계점의 어떤 부분들은 또 그 다음에 아들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는 바로 뭐다? 결국 이 계산을 인구 전체에 걸쳐서 분배한다.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정답을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혼자 안 되면 내 동료, 내 아들, 내 손자 세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we have to do 가로치고 이렇게 수식합니다. do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all과 we 사이는 목적격 관대된 생략돼 있고 all 이렇게 all이 수식받을 때는 보통 우리는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해석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라고는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하는 전부라고는 뭐다? 그냥 할아버지가 안 되면 아버지, 아버지가 안 되면 손자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돼? 그 올바른 정답을 배우는 것일 겁니다. 앞에 to 부정사가 생략되어 있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근데 어떻게 배우는데? 사회적으로. 이해되죠? 사회적으로 배웁니다. 소통을 한다는 거지. 할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빠와 소통해서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서 사회적으로 그 정답을 우리는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의 컴퓨터가 하우가 의문사고 컴퓨터와 변기는 주어고 work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걸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너의 컴퓨터와 토일렛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법을 굳이 이해할 필요 없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 해서 컴퓨터의 모든 원리를 이해해야 되나? 반도체 칩까지 다 이해해야 되나? 변기를 사용한다 해서 변기의 구성 원리와 작동 원리를 다 알아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저 이렇게만 할 수 있을 필요만 있으면 됩니다. 사용만 잘하면 돼. 이렇게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화면과 화장실 변기에 물 내리는 이 기계, 플러시는 물 내리는 겁니다. 물 내리는 거. 요 사용 버튼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세대 간에 걸쳐서 사회적으로 배운다 해서 그 원리까지 다 알 필요 없고, 그렇죠? 사용 방법만 알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뭔데? 이것도 that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수식합니다. need는 동사니까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or 주어, 선행사. 이렇게 우리 수식 받을 때는 is는 단수. 자, transmit라는 것은 보통 전송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죠. 전달될 필요가 있는 전부라고는 그럼 뭐만 쓰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떤 방법을 물려받을 때 뭐만 전달받으면 되는데? 그것은 이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투부정사.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 이래겠죠?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입니다. 원리 다 할 필요 없고 컴퓨터의 요 버튼만, 변기의 요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essentially 본질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 뭐와 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이것만 우리가 잘 알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깊이 알 필요는 없고, 그죠? 어떤 버튼을 누르냐, 근본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라기보다 이렇게 해서 하죠. how they were, 아까 나왔잖아. 의문사 그것들이 작동하는 방법까지 다 이해하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여기 뭐 less information 돼 있는데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일단 여기서 we have mental capacity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이게 정신적 수용성. 한번 적어볼까요? 정신적. 어떤 물건에 대한 정신적 수용. 어떤 기술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로는 마음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라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받아들일 내 머리 용량이 된다는 거죠. 정신적 수용을 내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정보, 그리고 또 실제로 need, 필요한 것,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 대신에, 이해되겠습니까? 내 정신적 능력을 초과하는 정보라든가 실제로 알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자, 그래서 3번 답 체크하고 레스가 아니라 뭐다? 이때는 모아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필요한 정보만 작은 것만 알면 되잖아. 우리는 여기에서 dedicate A to B 보통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A를 B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몰두하다, 바치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 큰 두뇌를 뭐 하는 데 쓴다? 그렇죠. 이 거대한 계산의 일부 작은 조각을 해결하는데 몰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많은 정보, 모든 정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 3번의 레스가 아니라 뭐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우리는 사물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할 만큼, to 부정사 할 만큼, 그죠? 이렇게 혜택을 얻을 만큼 충분히 잘 모든 사물을 다 이해하고 있다. 이때 대문 앞에 있는 things가 되겠고, 이 사물로부터 이익을 얻을 만큼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all the while 그러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 우리는 making small calculation 작은 어떤 부분의 계산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작은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다? 결국 contribute to는 어디에 기여하다 뜻입니다.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더 큰 전체에 기여를 한다는 것. 이 작은 계산이 모여서 더 큰 전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 되는데 그 작은 일부분의 계산만 우리는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자, 우리는 우리의 do our part, 우리의 어떤 역할,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그저 하고 있으면 된다. 이 거대한 계산 속에서. 이해되겠죠? 뭘 위해서? 우리 사회 어퍼스트로피 S 써야 되는데 S가 겹치니까 S는 안 썼습니다. 우리 사회의 collective brain 이런 걸 우리는 집단지성, 집단 두뇌라죠. 집단지성, 집단적 두뇌. 집단 두뇌를 위해서 큰 계산 속에 우리의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할 필요 없고 그 모든 것은 그죠? 우리가 다 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내 아들 세대, 내 손자 세대로 넘기면 되고 조금씩 사회적으로 천천히 우리 인간은 배워나가면 된다. 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단 두뇌에서 우리는 뭐다? 우리가 맡은 작은 일부분만 이해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됐습니까? 내용이 좀 다소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서 뭐 핵심 포인트는 요 6번 부분이 메인 아이디어 주제문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요 2번 3번도 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30번은 이렇게 되고 29번에 아까 표시해 두었던 부분 잠깐 들어가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합니다. 29번 해석 지문 펴놓고 해석은 1번, 4번, 5번 이렇게 아까 해석을 얘기했었는데 어법 문제라서 본문에 표시 다 되어 있고 해석해 나가면서 자기가 했던 것 확인 한번 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디지털 기술 나옵니다. 디지털 기술. 이것은 근본적으로 be related to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디지털 기술은 기본적으로 메타포, 은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타포,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국어 시간을 배우는 사람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의 하나, 은유법입니다. 이 디지털 은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방법에서 봤을 때 링귀스틱 언어입니다. 언어적 그것과는 다릅니다. 디지털 메타포는 언어적 메타포와 다릅니다. 디지털 메타포는 이해되겠죠? 따라서 이때 원즈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메타포. 그래서 1번은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면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에 대해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언어적 은유가 나오겠네요. 둘이 비교 대조할 것 같은데 언어적 메타포는 패시브, 이건 수동적입니다.
접속사 동격 접속사 대시고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뒤에는 완전한 문장. 센스는 어떤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즉 audience 책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청중, 관객 또는 독자. 독자들이 고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다음 같은 세계로 들어갈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뭐가? 이 은유에 의해서 propose라는 것은 제안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과거분사 pp가 수식합니다. 은유에 의해서 제안된 은유가 제안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독자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언어적 메타포 은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법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셰익스피어의 은유법에 보면 시간은 거지다. Time is a beggar. 시간은 거지다. 시간은 구걸하는 사람이다. 구걸하는 사람. 요즘 길거리에 베거들이 없죠, 그죠? 어쨌든 라는 이러한 은유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독자들은 관객들은 뭘 가능성이 없다. Be unlikely to 이해할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이 은유를 이해되겠죠? 뭐 하지 않고서는 적어도 without 나오죠. 이거 없이는 이 은유를 이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cognitive effort 인지적 노력 없이는.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더 셰익스피어의 프로즈는 산문이라는 것은 소설입니다. 우리가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말하고 짧은 것. 프로스 산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소설 뭐 이런 걸 말합니다. verse 이것은 시와 같은 운문을 가리킵니다.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우리가 engage는 어디를 참여시키다, 끌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보지 않고서 인지적 노력 없이는 사실은 이 은유를 우리가 이해할 것 같지는 않다. 시간은 구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추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어적 은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전치사 다음에 ing는 동명사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서 계속 해석 자기 있는 거 맞춰봅니다. 자, 이번에는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이제는 기술적 은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기술적 은유는 아까는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나옵니다. 기술적 은유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가끔씩은 impose 강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해라 이런 식으로 in the sense that 여전히 동격 접속사 되시고 다음 같은 의미에서 봤을 때 됐죠? 자, 이 기술적 은유가 실제로 실현됩니다. 디지털 아티팩트 어떤 인공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디지털 인공물 속에서 이 은유가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은유는 상당히 능동적이다. 근데 이 디지털 인공물이라는 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 수식을 받죠. 능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디지털 인공물 속에서 이 은유가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능동적이다. 문장 끝났으니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의 ing 따라서 이 changing을 우리가 뭐라 부르면 된다? 문장 끝났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유저들의 의미의 지평선을 변화를 주면서 분사 구문입니다. forcefully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되십니다. 강력하게 변화를 주면서 그렇죠. 자, 3번도 분사 구문 괜찮은
양호합니다. 문법. 다섯 번째 문장. 자, 이 기술적 창조자는 일반적으로 cannot afford to 뭐뭐 할 여유, afford는 여유입니다. not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여유가 없느냐? require라는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to 부정사 잠재적 audience 독자입니다. 독자. 잠재적 독자로 하여금 궁금해하는 것을 require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창조자, 즉 기술이 만든 사람들은 이 독자로 하여금 궁금해하는 것을 요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How the metaphor works의 주동입니다. 그죠? 그 은유가 작동하는 그 방법을 독자한테 좀 궁금해져 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normally 보통은 the selling point, 이 기술적 은유 쪽에서 selling point는 매력입니다. 매력. 이것이 갖고 있는 매력은 결국 뭔데? 이 기술의 유용성은 비동사 is obvious, 분명히 눈에 드러난다는. at first glance는 첫눈에 한번 딱 봤을 때, 첫눈에 봤을 때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아까 은유적 언어적 메타포, 시간은 거지다. 이해 안 되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더 읽어보지 않고서 인지적 노력 없이는 안 되는데 기술적 이 메타포는 다르다는 거지. 한눈에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왜냐하면 청중을 알고 능동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요 4번이 틀렸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기술적 유용성이 주어고 is는 동사고 분명한 주격보 이형식 완전한 구문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what은 쓸 수가 없고 완전한 문장 이거는 접속사 뭐 쓴다? that으로 고쳐야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표시해 놓고 실제 원문에도 4번입니다. 똑같이 표시해 놨습니다. 4번 접속사 that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 갑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셰익스피어는 is beloved, 사랑받습니다. beloved는 사랑하다, 사랑받습니다. 부분적으로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그 작품의 의미가 is not 즉각적으로 obvious,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은유처럼 보자마자 바로 탁 들어오면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사랑받는 이유는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obvious,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is 첫 번째 동사고 require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래서 is 단수 동사, 이게 주어죠. the meaning 주어, 요거 단수 동사, 요거 단수 동사, s부터 씁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의미는 결국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되겠죠? 그래서 5번 동사의 s 붙은 부분도 괜찮다. 됐죠? 자, 그렇다면 31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일단은 자, 31번은 빈칸 추론 문제이고 지문에 빈칸 추론을 다 만들어 놨고 4번 해석, 5번 해석, 그 다음에 7번 해석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으니까 그거 살펴보면서 같이 내용 파악해 봅니다. 자, the best defense, 대부분의 문어가 갖고 있는 have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수식합니다. 가장 좋은 방어는, 대부분의 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방어는 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as 원급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그렇죠? 첫 번째 to 부정사 1번입니다. 1번. 두 번째 to 부정사 2번입니다. to 생략.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밤의 사냥을 하는 것. 문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디펜스는 숨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시야 속에 문어 한 마리를 찾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어디에? 그것도 대낮에, daylight. in the shallow. shallow라는 것은 얕은 물입니다. 얕은 물. 얕은 물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문어 한 마리를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문어는 늘 숨어 있기 때문에. 특히 두 명의 이 호주 수중 포토그래퍼는 사진작가죠. 사진작가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명의 사진작가의 시점에서 지금 설명하려나 봅니다. 자, 실제로 what they saw 이 두 명의 사진 작가가 saw 뒤에 목적 없으니 w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들이 본 것은 최초에 그들이 본 것은 뭐다? flounder 넙치 물고기 넙치. 그런데 자, it 표시하고 뒤에 that 표시하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it that 뭐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it that 강조 구문이다. 강조는 어디에? 바로 여기 합니다. 여기. 데디알은 다름 아닌 단지 they look again 다시 한번 쳐다봤을 때였습니다. 데디알은 다름 아닌 only when they look again 다시 한번 그들이 쳐다봤을 때였습니다. 무엇을? 자, 그들이 중간 사이즈의 문어를 본 것은 다시 한번 쳐다봤을 때 문어가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넙치였는데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중간 사이즈의 문어였다는 거지. 문어는 뭐였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죠? 나름 숨어있었겠지. with 분사구문 with 명사 pp 1번이고 with 명사 ing 2번입니다. with를 중간으로 with 명사 pp 접수 다음에 with 명사 ing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all 8 of its farm 8개의 모든 팔이 folded 접혀진 채로 8개의 모든 팔이 접혀진 채로 그리고 두 눈이 위쪽으로 스테어는 응시하다 응시하면서 문어는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일까? 문어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 숨어 있기 위해서겠지. 이 정답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stay hidden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내려갑니다. 문어는 큰 두뇌, 훌륭한 시력, 다음 같은 능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색깔과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어도, this one, 이 문어도 아마도 이러한 asset은 자산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점, 이 문어도 아마 이런 이점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결국 답이 요게 답이네요. 스스로를 완전히 다른 생물체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 한다는 거다? 다른 동물인 척, 나 문어 아니다 라고 다른 동물인 척. 여기서 아까 뭐였다? 그렇죠. 넙치였죠. 넙치.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넙치처럼 보였다 그랬죠. 넙치.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문어였다는 거죠. 요게 정답이겠네요. 완전히 다른 생물체로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의 종들은 발견되었죠. 그때부터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후로. 자, 지금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문어 사진입니다. 근데 이 문어 사진은 뭐라고 말해질 수 있는 문어 사진?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네. 마치 여기 있는 사진은 바다 뱀처럼 뱀으로 트랜스포밍, 바꾸고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어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뭔데? 바로 이겁니다. 트랜스폼. 완전히 다른 생물체로 자신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바꾼다. 이해되겠죠? 자, 마지막 7번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while they mimic, 그들이 미믹하는 동안에, 미믹이 뭡니까? 누구누구를 흉내내다, 모방하다 뜻입니다. 흉내내다. 정답 나왔죠. 결국 문어는 뭐하고 있다? 다른 동물들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있다. 점점 이렇게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한다? 그러고 있는 동안 그들은 사냥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say 이를테면 갑자기 넙치가 전치사 of가 나오니 동명사 ing 1번. 그 다음에 동명사 ing 2번, 동명사 ing 3번. 자,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전부 다 of에 걸리는 전부 다 동명사 되겠습니다. 옥토포디언, 문어과와 같은 팔을 갑자기 발달시키면서, 넙치가 갑자기 문어팔을 쫙 내미는 거지. 그리고는 그것을 구멍 안으로 스틱 찔러 넣다. 찔러 넣는 것. 맞아. 세 번째는 그곳에 숨어있는 whatever, 숨어있는 것은 무엇인지 전부 다 grab, 잡는 행동. 그런 멋진 spectacle, 광경, 모습을 producing,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문어는 숨어있어요. stay hidden. 근데 숨어있는데 어떻게 했는다? 문어 아니다. 다른 동물처럼 transform, mimic하고 있다는 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펴봅니다. 자, 먼저 29번 문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용적인 건 우리가 다 한번 살펴봤고, 자, 여기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체크합니다. 4번.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기술의 유형성 is 동사 obvious 주격보, 첫눈에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관계 대명사 what이 아니라 접속사 뭘로 바꾼다? 바로 that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 됐죠? 자, 그러면서 제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목. 자, 이 29번은 은유 나오잖아요. 은유. 그래서 기술적 은유. 기술적 은유와, 그다음 또 뭐가 나온다? 그렇죠. 언어적 은유의 차이점.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넘어갑니다. 낱말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0번 지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3번 체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다. 정신적 수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instead of holding, 갖고 있는 것 대신에. 따라서 less 말고 뭐 쓰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대신에. 됐죠? 우리는 이 작은 한 조각을 하는데 우리 뇌를 몰두하고 전념시키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 3번에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사회에 집합적인 두뇌, 집단적 두뇌, 집단적 두뇌에 뭐가 된다? 일부가 되기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 없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여기까지 우리가 맡은 part, 그 역할에만 우리는 충실히 하면 되겠다 라는, 그저 우리는 그런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어쨌든 정답은 3번 레스가 아니라 모어가 되겠다는 것. 자, 그 다음 31번 들어갑니다. 31번. 이 31번의 지문의 내용은 결국 이 문어 얘기가 하는 것이고, 문어는 결국 뭐 하는 것이다? 그저 숨는 것이 최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넙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문어였다는 말이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나오죠 이게, 완전히 다른 생물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트랜스폼, 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모방하고 흉내내기 위해서. 이해되겠죠? 빈칸에는 뭐다? 숨어있기 위해서 다른 동물로 변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하기 위해서? A broad view, 넓은 시야. broad는 넓은 뜻입니다. 넓은 시야를 얻기 위해서. 2번, illusion은 착시 효과. 착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번, 순간을 캡처, 포착하다. 포획, 포착. 어떤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4번, hiding spot, 숨어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숨어있는 spot은 장소입니다. 숨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5번, mark는 표시하다, 표시하기 위해서. territory는 영토입니다. 영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입니다. 착시 현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어는 다른 생물체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문어의 가장 the best defense, 최고의 방어가 아니겠는가 라는 내용이 되겠고, 자, 이것은 뭐 그대로 적어 볼까요? 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맞았습니다. 문어의 모방하는 특징. 됐죠? 다른 생물체로 모방하는 특징,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되고, 사용되는 어휘는 굉장히 알아야 될 필요성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3회에서 5회 정도 복습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지문에 대한 익숙함, 그 다음에 어휘, 문법,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감각이 자꾸만 발달해서 모의고사 내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